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양재진 양재웅 지음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는 국내 1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형제 양재진 양재웅이 들려주는 특급 처방이 담긴 책입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고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거부감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진료 기록이 해가 될까봐 정신과에 가기를 꺼립니다. 몸이 아플 때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장시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 양브로의 정신세계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인 양재진 양재웅 저자는 상담받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대면 정신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사연과 심리상담 앱 마인드카페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40가지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담았습니다. 마치 두 전문의와 직접 만나 대화하듯 진행되는 상담 안에는 의학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도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로워요 등 내면의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과 유리멘탈, 무력감, 불안장애, 강박증, 자의식 과잉, 조종욕구, 인격장애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다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양재진 양재웅 지음 파트 1 세상에 치여 미처 나를 돌보지 못했다면 챕터 1 자존감 누구도 결코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존감도 너무 높으면 안 좋은가요? 양재진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양재웅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자의식 과잉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명의 형제자매와 어울려 컸던 과거 아이들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원과 관심을 고스란히 혼자 받는 경우가 많죠. 너는 대단한 아이야. 혹은 너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 결과 본인이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성취하기 전에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자의식 과잉 상태 혹은 거짓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굉장히 어려워하고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부족한 나를 마주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기 때문에 도전 자체를 회피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상태라고 할까요? 양재진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실제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웅. 저 또한 과거에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삶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존감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런 삶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바꾸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숱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자신과 위하고자 하는 타인 사이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재진. 저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나 대중에게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스스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를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웅. 비록 지금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본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아직도 도전을 회피하면서 자의식 과잉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자존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10년에서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양재진.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돼주세요. 내가 싫고 밉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것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긍정적인 피드백에 따라 높아진다고 하는데 자존감은 인정 욕구와 다른가요? 양재진. 인정 욕구란 말 그대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나의 가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안정, 만족감, 행복을 얻는 형태죠. 그러나 자존감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직접 성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높아지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타인의 인정만을 목표로 하는 인정 욕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웅. 많은 경우 주어진 학업이나 업무를 잘하고 있음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방향성과 주도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맞춰주고 있는가의 방향성에 따라 자존감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합니다. 즉,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자기 효능감만 높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양재진. 사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키워져야 했던 것들입니다.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관계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신이나 수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나 음악, 미술 등의 예술활동 또한 공부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이야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 간다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 곳으로 내몰립니다. 결국 어린아이일 때부터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잘하거나 하고 싶은 것은 뒷전에 밀린 채로 해야 하는 것만 계속하다 보니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하지도 못하니까 성취감은 더욱 느낄 수 없게 되고요. 결국 자존감을 올릴 가능성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재웅.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며 그 아래가 바로 자기존중의 욕구, 즉 인정욕구입니다. 그 밑으로 애정과 소속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 더 상위 단계인 자아 실현에 더욱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인정 욕구를 갖고 살아가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 실현보다는 인정 욕구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정 욕구보다는 자아 실현을 더욱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단계 이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면 인정 욕구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재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작은 일상 속 나의 작은 행동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해 주세요. 하루 1시간 산책하고 하루 3끼를 제 시간에 챙겨 먹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밤에 늦지 않게 잠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성공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성공의 디딤돌들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부터 매일 아주 조금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자꾸만 휘둘리는 내가 싫어요. 평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는 쉽게 잘 넘기는 편이라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다가도 유독 부모님 말씀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결심한 것도 흔들립니다. 이 경우도 자존감이 낮은 것일까요? 양재웅. 부모님 말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 아직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자유롭다면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제외한 타인과는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인 경계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부모님의 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부모님 이외의 사람들의 평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님 외의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부모님 말씀은 거역하지 못하는, 하지만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화나 소설 속 왕자나 공주 혹은 재벌 2세의 이야기가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거리를 부모님과는 더하고 타인과는 좁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을 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내려진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작이이기 쉽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다음 단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지 못한 채 부모님이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부모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타인의 기준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갈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부모님과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먼저 조절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후에야 비로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 외에 대상관계가 없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사춘기를 지나 사회적으로 진출하며 점차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자아실현의 단계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재진. 우리는 감정적 거리가 먼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피드백을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가족 간에 건네는 말은 무엇보다 큰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평생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관계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가족이기에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이기에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서적 거리가 가깝기에 그만큼 더욱 큰 상처가 돼 힘들어지고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에 좌절감과 절망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는 더욱 예의를 지키고 배려해야 하며 적당한 정서적 거리 또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적당한 정서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특히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독립은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 경제적 독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부모님의 지분이 있는 것이기에 정신적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신체적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공간에 부모님의 지분이 있기에 독립이라고 할 수 없죠.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독립을 해야만 부모님과 정서적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인 경계가 희미할 정도로 밀착된 경우는 나의 존재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점점 더 우울해져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누가 어떻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만족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아지고 누군가에게 예쁨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신경 쓰입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며 우울하기만 합니다. 양재진. 보통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며 자존감이 낮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미성년자라는 신분에 있을 때는 말하고 행동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정해진 시스템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데 제약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예전보다 못나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도 떨어진 것 같고 비굴해 보이거나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 중에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하고 그중 해도 되는 말만 하는 연습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성을 높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초창기에 드는 이런 감정은 자존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점, 사회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는 현재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좋은 변화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양재웅. 덧붙이자면 자존감이란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뻐하고 예뻐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라는 테두리에 막 진출하면 이전에 비해 새로운 교류나 도전에 많이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경험치가 늘면서 받게 되는 새로운 피드백들을 스스로 못 견디는 상태, 즉 자기애적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울감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기존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앞서 언급한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 자기일 수 있습니다. 자의식 과잉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만의 세상 혹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본인이 정답이라고 믿는 상태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과 본인이 치열하게 만들어낸 자신만의 기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상처는 사회적 기준 앞에서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 자기의 상태가 철저히 깨지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회적인 성숙도를 쌓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자존감은 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통증을 견디고 넘겨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더라도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사회적인 성숙과
스스로가 추구하는 본인만의 방향성 혹은 기준을 찾는 일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고 제 의견을 반박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칭찬에 인색한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왕따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양재진.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해 고민합니다. 자존감만 높다면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책을 찾아보거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이를 끌어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존감 높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양재웅.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주로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될까요? 가장 흔하게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 즉 결과물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또는 말이나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인품을 보고 존경하게 되죠.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처리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잘 베푼다든지 인내심이 많다든지 하는 한두 가지 모습으로 한 사람 전체를 이미지화합니다. 자신이 보는 특정한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타인의 결과물이나 몇몇 이미지가 전달해주는 특정한 장점을 통해 존중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업적과 성취 이면의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다양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될 때도 계속해서 존경심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 존중감과 존경심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나는 나의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치부에 집중할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나의 단점이나 결점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약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너무 가까운 정서적 거리를 유지할 경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또 다른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도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 즉 메타인지를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화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늘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혹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본인이 가치 있다고 믿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메타인지는 감정일기와 같이 자신의 구체적인 감정 흐름에 대해 이성적인 관찰을 함으로써 훈련할 수 있습니다. 뇌의 앞쪽 부위인 전두엽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피드백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려 노력하고 외부의 세상과 자신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업적이나 성취와 같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결과로서만 하게 될 경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역시 대부분 부정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양재진. 이렇듯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의 강점이나 재능에 집중해 그것들을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결과물이 아닌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못난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일을 멈추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나만의 멋진 행동을 내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나기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모두 과거의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존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혀 모르던 타인에게 관심과 호감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중요한 존재도 아니고 안 본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는 상대죠. 그러나 한두 번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과 추억을 쌓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과 에너지만큼 상대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도 고민하죠. 그럴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내 안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양재웅.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올려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으로 자존감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느낄 뿐 관계가 가까워지며 상대의 단점을 확인하면서부터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 혹은 결과와 같은 연장선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나를 아껴주는 가까운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낄수록,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수록 내 안에서 나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양재진.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성취하려 노력하는 것도 분명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 또한 내 모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자기 수용의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수용적 태도는 놀랍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혼동합니다. 하나의 예로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 나에게 바보라고 비난했을 때 그것에 대해 발끈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것이지 자존감이 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는 상관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그것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넘기지만 자신을 스스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욱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나의 실체와 다른 사람들이 봐줬으면 하는 이상적인 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죠. 결국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을 부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대상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있는 상태에서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즉, 인정 욕구와 비슷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자존감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즉, 나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지 않고 굳이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존심이 세 보이는 행동들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결과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